전산 회계 실무,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회계에 관련된 자, 수업을 진행할 텐데, 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전산 회계에 관련된 자, 어려운 용어들에 차근차근 자, 익숙해지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자, 멋진 그죠? 회계 전문가로 자, 여러분들이 또 숨겨진 재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계란 무엇인가 라는 그죠? 정의가 나오는데 회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기 전에 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요?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 그러면 이 용돈 준 것을 여러분이 이제 쓰게 되겠죠. 말 그대로 용돈이니까. 그쵸? 자, 친구들하고 맛있는 떡볶이도 사 먹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계속 장부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1,000원어치, 뭐 아이스크림도 1,000원어치 이런 식으로 계속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친구 생일 파티 선물로, 그쵸? 5,000원 이렇게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입금이라고 하죠.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출이라고 하고 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일까요? 자, 10,000원에서 1,000원, 1,000원, 5,000원 썼으니까 남은 금액은 5,000원, 6, 7,000원이니까 3,000원 남겠다.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그쵸? 일종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 그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거래를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라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일상생활보다도 더 많은 그죠? 발생하는 계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회계와 관련지어서 이제 또 분계라는 걸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결산으로 연결하여 그죠?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영업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총 마감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회계라는 거는 회사에서, 그죠? 회사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죠? 경제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매출에 관련된 영업이겠죠? 그쵸? 모든 사람은 회계 행위를 하고, 그 다음 회계가 발생을 하면 그걸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장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부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는 매출이 되고 그죠? 매출이 되고 또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쭉 일종의 어떤 거래에 대한 형식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업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사람끼리의 말하는 어떤 대화를 가지고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이 쭉 오고 가듯이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거래에 대한 소통을 가지고 기업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네, 회계라는 말을 쓰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즉 영업행위에 의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고 또 외상이 발생하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거래를 회계 장부에 기록을 하겠죠. 이게 바로 거래인 거예요. 그죠? 또는 장부에 기록해서 어떠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기업적 언어, 이걸 회계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회계 정보를 측정할 제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거래를 타인이 봐서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
그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회계는 이제 조금 더 큰 타이틀로 보시면 우리가 어카운팅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작은 의미로는 북이라는 말 쓰죠. 북키핑. 북, 그죠? 키핑. 그래서 북이도 마찬가지로 회계와 관련된 그죠? 어떤 거래 행위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요약하여 어떻게 한다? 장부에 기록하는. 그래서 북키핑도 일종의 정확하게 따지면 회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의미를 회계하면 어카운팅, 북키핑 하면은 이제 장부를 정리하는 북이라고 구분을 짓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5가지 요소가 나올 텐데 그게 바로 회계의 5개의 그렇죠? 항목 종류예요. 자, 그러면 회계의 5개의 종류는 정말 중요한데 자,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자, 이거는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대자대조표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가 있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개를 회계의 그죠? 예, 5개의 종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이제 손익에 대한 부분은 주로 매출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그죠? 항목을 구분을 져서 여기다 옮겨주면 되겠고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을 그렇죠? 항목별로 구분하여 옮겨주는 그러한 역할. 회계 5개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 목적은 어떻게 돼요? 거래가 발생하면 그러한 거래 사실을 우리가 기록을 한다 그랬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우리가 일일이 그쵸? 기록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정보를 기록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사 중심에 간부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영업사원들 그래서 이제 회식하고 그 영수증 같은 거를 회계에 기록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죠?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목적은 투자 및 신용 제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또한 미래 현금 예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다음 재무상태표, 그죠? 경영성과, 그 다음에 자본 변동 및 흐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 우리가 이제 해봤는데, 재무상태표는 주로 회사의 재무상태, 즉, 어떤 경영에 대한 어떤, 그죠? 경영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상태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경영에 대한 어떤 성적, 그죠? 영업에 대한 어떤 성적, 경영에 대한 어떤 성적을 보는 거고,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는, 그죠? 상태, 그죠? 어떤 재산의 상태, 재정의 상태, 그런 거를 우리가 구분져서 재무상태표에 옮길 것인지, 손익계산서에 옮길 것인지, 그런 부분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말씀드린 대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재무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것이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그쵸? 손익계산서로 구분되어 들어가는 것이다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경영자의 그죠? 또 우리가 영업 성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정확한 어떤 회사의 그죠? 예, 재무 상태라든가 어떤 영업 성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까지. 자, 그다음 회계 정보 이용자. 자,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치안을 도출하여 최적의 대치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죠?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가장 최적의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올해 새내기로서 저희 경민대학교 IT 경력과를 녹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한 네다섯 개 선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1번 집에서 가까운 그쵸? 이유로 오겠다라는 어떤 이유도 있겠고 두 번째 친구가 가니까 나랑 그죠? 같이 원서를 넣어보자 라고 해서 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졸업한 학생들, 졸업한 선배들의 어떤 취업 현황이라든가 학과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도 그죠? 네, 학과를 이제 우리 학교를 지원을 했겠죠. 또는 부모님이 어떤 그렇죠? 경민대를 가라. 경민대가 학교도 뭐 이미지도 좋고 취업도 잘 되고 경쟁력도 있고 라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과가 경민밖에 없더라.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정은 이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 가장 최적의, 그죠? 이제 본인한테 맞는 올바른 최적의 결정을 하는 거죠. 나는 이 학과를 나와서 취업을 하겠다. 근데 마침 집도 가깝고, 그렇죠? 네,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고 오게 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이제 회사 노크를 할 때에는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원서를 낼 때 조금 고려하죠. 그죠? 어떤 게 조금 더 1순위인지, 그죠? 샐러리인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근무 조건인지, 또는 집에서의 어떤 출퇴근 거리인지, 아무튼 여러분은 재개되게끔 돼 있어요. 해서 유리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그쵸?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선택은, 그죠? 가장 최적화된 여러분 입장에서 선택을 하게끔 돼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거는 의사결정자, 그쵸? 어떤 최적의 대치안을 선택하는 그러한 역할이다. 라고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경영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가 경영자라든가 종업원, 노동자라 구성돼 의사를 결정한다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외부인인데 기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누가 있을까? 가장 많이 알려진 주주, 그죠? 또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자, 외부 정보 이용자, 즉 내부에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죠? 어느 정도 영향력 있고 의사결정이 있는 거래처, 은행, 그죠? 관련 뭐 업체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도 그죠? 네, 그다음에 주주, 정부, 경쟁기업, 소비자, 기타 등등. 그래서 기업과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그 외에도 용어들이 조금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하면은 말 그대로 투자, 뭔가를 투자한 거죠. 그죠? 회사에 어떤 이익이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죠? 예, 투자에 관련된 투자 위험, 투자 수익 평가, 투자자 말 그대로 조금 위험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잘못 투자가 되면 그 투자가 그죠? 이제 쓸모없는 이제 깡통이 되겠고, 올바른 투자라면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투자성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다. 두 번째,
채권자. 채권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는 이제 무엇인가를 그쵸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들과 돈을 갖다가 거래를 했다. 5천 원을. 근데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친구를 우리는 채권자라고도 하죠. 그죠? 채권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상환 능력. 그죠? 상환에 대한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과세 표준을 확정 기관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이제 드디어 평가하는 거죠. 어디 소속되어 있는, 그죠? 자, 그래서 소비자, 존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거래처. 거래처는 지급 능력을 평가하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자 거래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쵸?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에는 받으러움도 있고요. 외상 매출금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또는 갚아야 될 의무도 있죠. 매입 채무. 그죠? 있잖아요. 외상으로 산 경우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줄게? 돈이 생기면 언제 줄게라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도 있고, 그죠? 내가 또 물건을 구입을 하고 외상을 한 경우도 있겠죠. 되게 중요해요.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 자, 그래서 외상 대금에 대한 지급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그죠? 그래서 거래처가 이제 외상을 나한테 준 거죠. 그러면 그 거래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사원은 퇴사를 결정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본인이 되겠지 뭐. 노조, 임금 협상과 예,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급여 지급, 능력 평가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 경영자는 당연히 이제 투자와 관련된 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에 그죠? 네, 의사결정하는 파트로 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아까 아, 회계 그쵸? 5가지에 대한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앞에 포괄을 넣기도 합니다. 손익계산서에다가 포괄 손익계산서 해도 되고 포괄을 이렇게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그다음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구분되며 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5가지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주기 그다음에 합계 잔액시장표 그래서 두 개는 재무제표에 필요한 회계 관련된 재무제표에 필요한 5가지 요소가 아니라는 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회사를 하게 되면 자, 우리는 회계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기간.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사에 대한 그쵸? 그 회계 단위를 구분 짓냐면 자, 금년도. 금년도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당기라고 해요. 2020년이잖아요. 그죠? 당기. 그러면 2020년이 되기 이전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다? 전기. 그죠? 작년, 지난해에 대한 결산 회계 단위를 우리가 전기. 금년 또는 올해.
대한 회계는 단기. 그러면 다가올 내년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요? 네, 2021년은 차기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올해 1월 1일은 금년이죠? 금년 1월 1일은 이제 우리 회계에 대한 시작이라고 해서 기초라고 해요. 기초, 기초. 그죠? 네. 그 다음에 12월 30일은 다음해로 넘어가야 되잖아. 잔액 같은 게 있으면. 그래서 기말이라는 말 써요. 그래서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은 기초. 그쵸? 그 다음에 끝나는 12월 31일은 기말. 그럼 기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예, 가서 여기서 이제 기초 금액을 또 안고 들어가겠죠. 기말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회계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지난해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했다? 전기, 정기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다가올 내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차기라는 말을 쓰죠. 자, 그 다음 올해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시작되는 금년에 이제 지난해에서 넘어왔겠죠. 그죠? 전기, 지난해에서 이제 우리가 차기로 넘어오면 그게 단기에서 맨 처음으로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끝날 때는 이제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회계단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됐으니까 용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그다음 회계단위는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단위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로서 하나의 단위로서 기업이 하나의 회계 단위가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 단위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회 정도 해요. 6개월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또는 그죠?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작은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그죠? 12월 31일에 한 번을 하고 그 다음 6개월마다 한다는 얘기는 6월 30일에 한 번, 12월 30일에 한 번. 이렇게 회계를 구성하는 단위가 기업의 어떤 재정 상태 또는 기업의 어떠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자, 회사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로서, 그죠? 우리가 기업이 하나의 회계 단위가 그죠? 원칙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규모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이냐, 1년에 두 번이냐로 따진다. 그래서 대기업적으로 규모가 큰 법인 회사라든가 하는 부분은 1년에 두 번 정도, 일반적인 중소, 그죠?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회계를 우리가 그렇죠? 결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결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당기를 기준으로 하겠죠. 당기는 금년도, 그죠? 회계년도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앞에 년도, 그죠? 앞에 년도에서 오는 거를 전기. 그 다음, 그 다음, 뒷년도로 가는 거는 차기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단기에 맨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기초. 그쵸? 그 다음, 단기에 맨 끝에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기말이라고 하는 거죠. 기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고, 요거는 안 드렸었어요. 그럼 요건 뭐냐? 자, 우리가 아까 전기라는 말은 했었죠. 앞년도. 그럼 앞년도가 나한테, 그죠? 앞년도가 나한테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이월된 인수인계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것처럼 돈도 또는 회계와 관련된 그런 자본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재에서 다음으로 넘긴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기 2월이라는 말을 써요. 현재 단기에서 내년도 차기로 넘어가는, 그렇죠? 얘를 차기 2월. 그러면 차기 2월을 받은, 그죠? 이제 해가 바뀌었죠. 2021년으로. 그래서 앞에 연도에서 다음 해 넘어가는데, 그러면 다음에 2020년도로 그 뭐가 된다? 앞연도에서 현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 2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와 차기에 대해서는 배웠었죠. 전기 하게 되면 앞연도에서 넘겨오는 거, 차기 하게 되면 단기 다음 기를 넘기는 거. 그런데 넘겨오는 이거를, 그쵸? 내가 현재에서 다음, 그죠? 해로 넘긴다 할 때는 차기 2월. 그 다음에 자, 앞년도에서 현재로 넘어올 때는 우리가 전기 2월이라는 말 써요. 그래서 기초적인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마다 여러분들이 잘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쌓이면은 큰 회계 전문가가 되겠죠. 자, 어쨌든 지루하지 마시고 새로운 용어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습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2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쳐드리고요. 잠시 후에 3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